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2021년 8월 2일 월요일이고요. 오늘은 치킨값만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돈이 잘 벌린다는 엄청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욕심 안 부리고 진짜 그냥 용돈벌이 하겠다는 생각으로 했을 때 오히려 가볍게 매매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막 그렇게 홀딩 한다고 해서 위에가 많이 여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하고, 저도 수익률이 오히려 크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결국에는 치킨값만 번다는 얘기가 마음 편하게 먹고 방망이 더 짧게 잡아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거래한 종목은 카페24, 고영, 아이마켓 코리아, 이렇게 세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일단은 지수부터 보면은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 규모가 좀 작아지긴 했지만 4거래일 연속 팔았고, 기관이 받아주면서 지수가 받쳐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 기관 모두 들어오면서 중간에 한번 이때 좀 내리꽂는 거 아닌가 했는데 결국 종가 더 회복해주면서 끝이 났습니다. 코스피는 아래 꼬리를 달았고, 지금 이 포인트 보면 3,100 후반, 3,200이 깨지면은 어떻게든 말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61선 깨졌고, 이거 만나러 갈지, 이거 안 만나고 그냥 바로 올라가줬으면 좋긴 하겠는데, 자꾸 패턴이 조정 후 올라가고. 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은 이 패턴이 너무 이미 상승장 동안 익숙해졌기 때문에 더 크게 진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아예 이렇게 조정 없이 올라가든가 뭔가 다른 패턴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 기존의 패턴들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불안한 형국입니다. 이렇게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조금 괴로운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괴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다른 패턴을 보여줄 때가 됐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내리꽂으면은 좀 고통스럽겠고, 그만 조정하고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바이오주가 오늘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한 달 내지 2달 전에도 계속 앞으로는 저는 바이오주가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2차전지, 2차전지, 반도체, 여러 가지 섹터가 움직이면서 순환매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안 간 종목이 뭐냐? 전 바이오를 봤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안트로젠이라던가 몇몇 이렇게, 그동안 제가 봐왔던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주가 좀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좀, SK 바이오팜이구나. 예, 그런 것들이 좀 SK 바이오 사이언스네요. 그게 좀 많이 15% 이상 급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카페24, 고영, 아이마켓 코리아 이런 종목들 큰 돈 벌겠다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특히 고영 같은 경우는 치킨값 벌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전 사실 치킨보다도 마라탕 좋아해서 마라탕 먹긴 했는데, 카페24 같은 경우는 일전에 들어갔던 거고, 제가 정말 치킨값 벌려고 들어간 것은 오늘 데이 트레이딩 했던 70주 사서 70주 매매한 고영이었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는 전일 금요일에 미리 사둔 것을 매도를 한 거고요. 카페24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한 3주 정도 스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1만 5천 원에 오늘 수익을 올렸고, 이렇게 좀 가볍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이 잘 나더라. 예를 들어 한샘 같은 경우, 아니면 전에 좀 계속 오랫동안 홀딩하면서 끌고 왔던 종목들, 결국 이 변동성 안에서 다시 하락하면서 큰 수익금 다 내주게 됐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게 눈에 밟혀요. 그냥 이때 팔아버릴 걸. 그래서 이 변동성 내에서 그때그때 매도 익절하면서 이런 수익금을 20만 원씩 계속 쌓아나가는 게 오히려 지금 멘탈에 제 매매 성격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지만 결국엔 자기에게 맞는 매매법 찾아가는 거니까, 제 멘탈 정신건강 잘 해치지 않는 매매법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행복한 마라탕 먹었고요. 저는 사실은 돈 안 벌면은 그냥 집에서 라면 먹거든요. 아니면 닭가슴살 먹거나. 그래서 제가 8,700원을 오늘 썼는데, 사실 8,700원이 아니라 8,700원 빼기 870원 하면은 7,000, 아무튼 8,000원 안 되는 돈으로 밥 먹은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경기 지역 화폐로 이제
충전을 하면은 10%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더 할인된 가격으로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라탕 최소 3그릇 벌었고요. 이전에 다른 것들 하면은 한 치킨은 한 10마리 정도 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소액 강도할 수 있고, 파란불 보면은 맛있는 거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이 조금 더 저를 자극하는, 저와는 약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카페24는 각 종목마다 내가 이것을 왜 매매를 했는지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매도 근거는 스스로 만들어가고 누적해 나가서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카페24 저는 이 종목 이때부터 상장 초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때쯤 제가 주식을 시작했으니까 이 종목은 도대체 뭔데 조정도 없이 이렇게 올라가지? 너무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렇게 꺾이는 거 봤어요. 저는 이때도 섰고 왜냐면 이렇게 좋았던 흐름을 아니까 이때 깨달았어요. 상장주 위험하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신규 상장주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워낙 좋았던 종목들이 내리꽂는 것을 보니까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구나. 그래서 오히려 오래된 종목들이 더 안정적이라 생각이 들고, 그동안 이 기간에 거쳐가지고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안정화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위로의 변동성을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아래의 변동성을 내가 기간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그 기간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신규 상장주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종목을 거래한 이유는 내가 이때도 이 밸류에이션 뉴스라든가 매스컴에서 엄청 좋게 봤거든요. 카페24라는 회사. 그런데 이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바닥이 전 닫아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든 내가 진짜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버티기만 하면은 이거보다 높은 가격은 오겠다는 생각으로 진짜 그냥 조금 편하게 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때려붙지 않는 이유는 뭔가 탄력이 붙었을 때 사면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언제 할 수 있냐? 지금 보면은 이 주체들 중에서 누가 주포냐 보시면은 꾸준히 매수를 누적한 주체가 주포입니다. 그러면은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이 종목에서는 주포예요. 방향성 있게 샀잖아요. 방향성 있게 계속 매수를 했는데 얘네들은 이 기간 동안 계속 샀어요. 그러면은 언제가 탄력성이 그런 붙는 구간이냐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세력이 같이 매수로 붙어줄 때, 그러면은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시점이 만약에 오늘이다 그러면은 장중 외국인 주포의 수급과 그 새로 들어오는 투신이라든가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주체가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수급을 보고 앞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그런 것을 포착을 하고 그러면 이제 홀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카페24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이 상단을 돌파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질 거고, 이날 조금 윗꼬리를 달면서 하긴 했지만 여기 물려있던 매물을 소화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고점까지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는 조금 더 쉽게 도전을 하고, 만약에 36,000원의 가격을 넘어서면 그 다음 이전 고점을 다시 깨러 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봉상으로도 그런데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 구간 워낙 장기간 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 벗어난다고 하면은 6만원, 8만원, 10만원 언제든지 그 포텐셜을 가진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꼭 체크해야 되는 거 2021년 영업이익 예상치, 그리고 2022년에 이 기업이 더 성장할 것인가, 이것은 꼭 체크를 해야지 이 위로의 방향성에 대한 근거를 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고영 같은 경우는 이 고점 대비 벌써 한 20% 내지 30% 내지 빠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바닥은 어느 정도 닫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간 내 조정으로.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정말 오랜만에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갔어요. 8%. 이 종목에서는 누가 주포일까 보면 외국인들이 주포잖아요. 그리고 주포가 더 많이 사고 새로운 또 매수 주체가 들어왔어요. 기관, 그동안 4거래 동안 팔았던 이제 주체가. 그러면은 앞서 제가 이제 꼭 영업이익 예상치 확인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2021년 추정치를 보는 거예요. 옛날만큼 회복을 하구나. 고용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으로 원래 본업이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고영은 이제 뇌 수술 로봇으로, 오히려 사람들은 로봇
관련주로 더 분류를 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쪽은 본업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 요즘 되게 좋잖아요. 그럼 디스플레이가 잘 된다. 그럼 디스플레이 쪽 장비 하는 고용 잘 되겠구나. 이런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회복이 되는데 이 밸류에이션을 만약에 퍼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 퍼가 26이었는데 157까지 갔잖아요. 그럼 2020년에는 이 종목 사면 안 되는 종목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영업이익이 확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분명히 더 오히려 올라갔거나 유지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뭐 이렇게 좀 내려와 주니까 매수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고 이때보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더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본업의 회복과 앞으로 뇌수술 로봇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기업은 고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먹으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고영이라는 종목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종가에 들어가는데 이 종목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은 증시가 약할 때 버텨주는 종목, 이게 정말 강한 종목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금요일날 이제 목요일 금요일 하락하면서 되게 힘든 증시였잖아요. 그런데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를 냈어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일부러 금요일 그래프까지 들고 왔거든요. 이렇게 오히려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이 흐름이 뭔가 강한 흐름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 12,150원에 제가 이때 샀습니다. 근데 이제 종가 떨어지는 그 모습 보고 내가 잘못 샀나 하고 오늘 하락해서 출발하길래 내가 이거 진짜 잘못 판단했나 했는데 거래량 전이보다 더 터뜨리면서 이쪽까지 올라왔고, 인터파크 이제 지분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파크가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작은 상승이긴 했지만 이쪽의 매물대를 좀 뚫어내면은 아직도 상승 추세는 분명히 살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항상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했으면 좋겠고, 그 근거는 공부한 만큼 나오는 거니까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내 매수 근거가 탄탄한 건지 아니면은 빈약한 건지를 따라 가지고 매수에 대한 판단이라던가 시드를 얼마나 넣을지, 내가 매수 근거가 약한데 큰 돈을 때려 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 판단을 하면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돈 벌겠다는 생각하면은 깨지기 쉬운 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뭔가 욕심을 줄였을 때 더 좋은 경험을 많이 주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직 수익률 싸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특히 중소형주 위주로 대형주 쪽으로는 좀 더 메이저 수급이라던가 증시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이 돼야지 더 고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소형주에서는 계속해서 순환매 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8월 2일 매매일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